미국의 금주법이 이제 여러 가지 인류 문화 역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빠르게 수입할 수 있는, 도망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어요. 메트로 카드이 쫙 있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때 처방전을 남발해서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밤 12시가 되면 경찰이 와. 그 호텔에 가면 비밀 통로가 있다. 술이 엉망이야.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되게 멋있게 입으셨네요. 아, 예. 약간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풍의 복장으로 한번 맞춰서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패션의 완성은 모자를 벗는 거에 시작해요.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딱 모자를 벗고 시작할 때 남자의 패션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까지 네.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한남동에 있는 유엔빌리지 입구에 있는 남산바라고 해요. 디아지오에서 하는 월드 클래스 칵테일 대회 우승자인 김민홍 바텐더가 하는 바인데 감사하게도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네. 앞에 미니어처들이 기준이 있을까요? 이 위스키들은 다 금주법과 관련되는 위스키들이에요. 미국의 금주법이 이제 여러 가지 인류 문화 역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관련될 만한 위스키들을 좀 골라서 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좀 재미있게 술 얘기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특히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거에 중심이 될 게 바로 이게 아니구나. 요건데요. 요게 커티삭이라고 하는 위스키예요. 커티삭은 범선이거든요. 범선인데 가장 빠른 범선을 커티삭이라고 해요. 요게 마녀의 치마라고 하는 커티삭 범선인데요. 이 범선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금주법 시대니까 밀주를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빠르게 수입할 수 있는 도망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좀 오마주해서 이 프로히비션이 이제 금지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금주법 시대를 프로히비션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요 커티삭의 프로히비션 에디션이 이제 따로 나와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맛있게 마시고 있죠. 예전엔 근데 그냥 일반 커티삭을 마셨고요. 옛날 병하고 지금 병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스카치란 말, SCOTCH? 스카치. 그때는 스코츠라고 해요. SCOT, 스코츠. 그래서 여기 보면 스코츠 위스키라고 되어 있어요. 스코츠 위스키.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옛날 그 시대의 위스키예요. 이 앞에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잭 다니엘 버번이고요. 잭 다니엘은 버번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얘들은 테네시 위스키라고 얘기를 해요. 버번은 왜냐하면 켄터키에서 만드니까. 요거는 이제 켄터키에서 만든 진빔인데요.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이 병은 이것도 한 7, 80년대의 진빔 같아요. 사실 금주법 시대 때는 이런 정상적인 버번 제품들이 사실은 생산되지 않았어요. 금주니까 술을 못 만들게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군데가 생산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약으로 쓴다고 해서 생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올드 포레스터. 지난 회차에서 우리가 킹스맨 영화에 나오는 위스키라고 했던 게 기억나죠? 그게 바로 올드 포레스터고, 올드 포레스터가 유일하게 사실은 금주법 시대에 생산을 했던 위스키 중소고, 물론 나머지 이제 불법으로는 다들 숨어서 만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합법적으로 만든 게 바로 올드 포레스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이제 캐나다 위스키인데요. 크라운 로얄은 사실은 금주법 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금주법 때는 캐나디안 클럽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로 넘어가서 그걸 많이 마시고 사가지고 오고, 또는 캐나다에서 몰래 밀수출을 해가지고 미국에다 공급했던 그런 술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크라운 로얄이잖아요. 예전에 로얄 살루트 얘기할 때도 했지만 로얄 들어가니까 왕이 관련된 거잖아요. 크라운이니까 왕관이고, 돌아가셨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의 아버지였던 조지 6세가 캐나다를 처음 방문을 해가지고 기념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영국은 항상 왕이 뭘 해야 위스키를 만드나 봐요. 요거 아까 커티삭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커티삭은 그래서 금주법 시대에 영국에서 미국 향으로 수출을 하려고, 미국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수출을 하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원래는 라프로이 같은 스카치 위스키가 이제 미국에 수입이 됐어요. 워낙 약 냄새가 나니까 약이라고 우겨가지고 수입을 했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도 맨날 그런 거 먹으면 이제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좀 술 같은 거 마시고 싶다고 그래서 달달하고 맛있게 향기 나는 그런 스카치 위스키를 좀 제대로 경험하게 해주려고 요거 아니면 요런 거. 이건 듀어스거든요. 이것도 옛날 보틀인데 듀어스, 커티삭, 그리고 잘 아시는 조니 워커, 이 정도까지를 이제 기획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이들 수출했어요. 기획은 사실 이것만 했지. 이거는 원래 있던 것들이니까. 또 하나는 이게 럼이에요. 이거는 캡틴 모건이라고 하는 자메이카 럼인데, 꼭 자메이카 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메이카를 근처에 있는 카리브해 전체에 있는 럼 시장이 되게 중요해요. 금주법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카치만큼 시장이 또 이걸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가깝잖아.
가깝고 카리브해는 사탕수수가 많이 나니까 설탕을 많이 만들고 남은 찌꺼기가 당밀인데 그 당밀을 가지고 만든 술이 바로 이 럼이에요. 열대지방에서 나는 술들은 럼이 많아요. 이 럼을 가지고 카리브해에서 이제 몰래 미국 남부를 통해 수입이 된 거예요. 북쪽으로는 캐나다에서 위스키가 수입이 되고 남쪽에서는 이 럼이 수입이 되고 플로리다에 가면은 그 큰 미국의 자동차 대회가 있어요. 나스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스카라고 하는 그 약간 F1 같은 그런 자동차 경주 대회인데 그 나스카가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 금주법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몰래 싣고 경찰이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차를 엄청나게 빠른 걸로 개조를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거예요. 나스카 500 이런 대회 가면 완전 꽁문에 불이 붙을 정도로 빨리 도망가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 럼을 이제 카리브해에서 실어가지고 몰래 도망쳐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또 가서 차에다 싣고 이제 배달을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미국 전역으로. 그래서 꽁문에 불이 붙을 정도로 빠르게 달렸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 카리브해에 술 관광을 그렇게 많이 갔어. 거기는 이제 합법이잖아. 그러니까 술 마시러 바하마, 뭐 쿠바, 뭐 어디야 또 자메이카, 뭐 등등등 다 다녔어요. 그래서 아까 이 모자 있잖아요. 이 모자 이름이 뭔지 알아요? 신사의 패션의 완성 파나마 모자예요. 이게. 파나마 모자는 파나마에서 만들어진 모자는 아니고 그 파나마 밑에 열대지방에서 거기서 만든 모자인데 왜 미국 사람들이 이걸 많이 썼냐 하면은 놀러를 많이 갔으니까. 사실 쿠바가 미국의 그 당시에 반식민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상하잖아.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같은 영화 보면은 미국 차들, 옛날 차들이 많이 있잖아. 50년대 차들이. 50년대까지는 미국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했거든. 미국 사람들이 가서 술 먹고 놀고 돈 쓰고 다 돌아다녔다고. 59년에 카스트로 쿠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딱 출입 금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못 간 거야. 그래서 그 차들이 옛날 그 상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레트로 카들이 쫙 있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참, 시가 얘기 하나 더 해줄게. 시가가 똑같은 이름의 시가가 쿠바에 원래 있잖아. 쿠바에 원래 오리지널 시가 브랜드가 다 있는데 도미니카에도 똑같은 브랜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카스트로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가서 거기다 차렸거든. 그러니까 원래 본가는 쿠바에서 그대로 만들고 도망간 친구들은 같은 이름으로 딴 나라에 가서 만드는 거예요. 같은 브랜드인데 좀 다르다. 같은 집안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미국 전체가 다 카리브해를 내해처럼 여기면서 남아메리카까지. 그 있잖아. 그런 거 뭐 아메리카 대륙은 간섭하지 말으라고 했던 미국 5대 대통령 멀로의 멀로주의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학교에서. 멀로 말고 그 다음번에 쭉 이어서 내려왔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포츠담선은 얄타 회담의 그 루즈벨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고 왜 그 박물관은 살아있다 영화에 나오는 티도어 루즈벨트, 테오도르 뭐 티도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별명이 테디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별명이 애칭이 테디라서 그 사람 닮은 곰인형을 테디베어라고도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파나마 운하도 그 사람이 이제 건설한 거예요. 수에즈 운하를 만들던 프랑스 리셉스가 파나마 가서 그걸 하다가 이제 망했어. 근데 그거를 미국이 이제 인수해가지고 이 파나마 모자를 맨 먼저 쓰고 온 사람이 바로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걸 쓰고 왔어. 그 다음부터 미국 사람들은 이제 파나마 모자를 늘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또 금주법 얘기하다가 이 파나마 모자까지 자꾸 나오겠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럼주가 금주법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은 이제 이거 지난번에도 개츠비 얘기했지만 개츠비가 항상 칵테일을 들잖아. 이렇게 이 칵테일이 이게 마티니예요. 병이 조그맣고 좀 이상하잖아. 칵테일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내에서 이렇게 서빙했어. 그래서 70년대 대한항공에서 서빙하던 칵테일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마티니가 들어있는 거야. 칼이 이걸 만들지 않았지. 파는 걸 사와가지고 이렇게 칼 스티커 붙이고 서빙을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 이 기내에서 어떤 칵테일을 서빙하느냐에 따라서 항공사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그래서 칼도 되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보면 이제 잘도 이런 거 붙여놓은 게 있었고 칼도 있었고 뭐 여러 항공사들이 이거 가지고 좀 나름 경쟁을 했어요. 마티니는 뭐 우리 그때 얘기했지만 007 마티니, 드라이 마티니도 있고 뭐 처칠 마티니도 있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에 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금주법이라는 게 이제 생산만 금지시키고 판매도 안 되는 거예요. 유통도 안 되는 거예요. 마시는 것만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복장들하고 모이는 그런 클럽들에 가면 10년치 술을 미리 다 쟁여놨어. 그래서 거기는 금주법이 아무 임팩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레이트 개츠비 영화 보면 맨날 파티하고 놀잖아. 걔들도 술이 그만큼 엄청나게 쟁여져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얘기하겠다.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거가 있었어요. 약으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분은 너무 그 정신이 피폐하고 뭐 소화가 안 되는 병이 나가지고 술을 한 잔 마시면 낫는다라고 해서 술을 일주일에
1파인트 정도를 처방해 주는 거가 있었어요. 그걸 들고 가서 마셨어. 사실은 다 꾀병이지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때 처방전을 남발해서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처방받았던 술은 어떤 술을 마셨어요? 그냥 위스키지 뭐. 그때 약국에 있는 위스키, 아까 얘기했던 올드 포레스터가 이제 그 약으로 생산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거, 또는 뭐 라프로이 같이 이제 스카치에서 약으로 인정됐던 거, 뭐 그거 말고도 지방에 따라서는 거북 멀고 주먹이 가까운 데들 많이 있잖아. 그런 데서는 또 대충 했어요. 그리고 금주법이니까 딴 걸 많이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카콜라 주가가 확 올라갔어. 코카콜라가 엄청 잘 나간 거야. 그리고 코카콜라는 색깔이 시커머니까 술을 좀 타도 술로 안 보이잖아. 그래서 뭐 무슨 잭콕이니 뭐 럼콕이니 이런 거 나왔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때 다 그런 거예요. 예. 칵테일을 사실은 전성기를 맞이했던 게 바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금주법 시대에 있었다. 그게 술임을 숨기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되게 밀주들이 품질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야. QA를 제대로 못 하니까 술이 엉망이야. 뭐 잘 나올 때도 있지만 못 나올 때도 있고 품질이 안 좋으니까 맛이 없고 그걸 딴 걸로 타서 마셔야 되니까 미국의 칵테일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거예요. 미국의 금주법은 시대적인 배경을 좀 봐야 돼요. 1920년, 19년부터예요. 3.1운동. 3.1운동을 왜 했어?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윌슨 대통령이 뭐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걸 얘기해서 할 거잖아. 1차 대전 후에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미국은 사실 전쟁의 피해를 직접 안 입었잖아. 자기 땅에서 안 했으니까. 강대국도 되고 물건도 유럽에 많이 팔아먹을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야. 그거를 그 당시 미국에서는 로어링 20s. 로어링이 그 울부짖는 그런 엄청나게 좋은 20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어링 20s. 근데 로어링 20s에 들어가면서 딱 금주법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그때 만들었다. 30년 전에 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간 적이 있는데 화장실을 갔더니 내가 까치발을 해야지 소변을 볼 수 있었어. 짜증이 막 나. 근데 그 변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소변기에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써 있는 거야. 짜증이 더 나. 하여튼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던 시절에는 그런 그때 H 형광이라고 하지. H빔이 있잖아. 그게 처음 나왔을 시절이니까 그거 있었으니까 고층 빌딩 지을 수 있었거든. 근데 원래 마천루의 저주라고 해요. 그럼 고층 빌딩이 지어지면 경제가 망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과시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짓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 대공황이 일어났잖아. 아시아도 있죠. 어디야 저기 그 말레이시아에 가면 페트로나스 타워라고 있잖아. 제일 높은 빌딩. 그거 짓고 아시아 경제 위기가 닥쳤잖아. 두바이도 부지알 칼리파인가 뭐 그거 높은 거 짓고 난 다음에 두바이가 그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난리 났었잖아 한번.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로어링 20 그 시절에는 그렇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큰 건물도 지었지만은 전 세계가 하여튼 막 뭔가 부글부글 끓는 시기였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처음 나와서 기존 질서에 대해서 뭔가 바꾸는 변혁의 시기가 하여튼 20년대였다. 그래서 옛날 영화도 그렇잖아.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바뀐 게 20년대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변방의 후진국이었으니까 한 30년, 40년대까지도 무성 영화가 있었지. 미국은 이미 20년대에 이제 유성 영화로 전환한 거예요. 그 시절 미국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 금주법은 왜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해야 돼, 그 얘기를.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난 예전에 달라스에 있는 회사에 다녔었는데 술을 사러 가는 동네가 따로 있어. 술 안 파는 동네가 따로 있고 그걸 드라이 지역하고 웻 지역이라고 그래. 웻 지역은 축축하니까 술을 파는 데야. 드라이 지역은 술을 안 팔아.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워싱턴 DC에 가니까 밤 12시가 되면 경찰이 와. 편의점 같은 가게에 이렇게 술을 파는 장을 열쇠를 채우고 열쇠를 들고 가. 밤에 술을 못 팔게.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드라이 웻이 시간에 따라 구분되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와스프란 말 들어봤죠.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WASP. 이게 백인이고 앵글로 섹슨이고 개신교를 믿어야 돼. 그들이 누구야?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런 청교도들이잖아. 퓨리탄들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도덕적으로 엄격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얘들은 이제 미국의 메이저지, 머저리티지. 근데 마이너리티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톨릭. 카톨릭이 어디야?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독일에서 온 사람들. 얘들 공통 다 술 만드는데 독일은 맥주 만들지 아일랜드는 위스키 만들잖아.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도 같은 영국이 좀 마이너리티니까 얘들도 또 위스키 만들지. 퓨리탄들 보기에는 술 만들어서 먹는 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미국 시작부터 계속 싸움이 있어 왔던 거야.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까지 막 가세해가 그 걔들은 이 와스프 편이거든. 술 먹지 말자는 쪽이니까. 근데 여기는 또 흑인과 이제 뭐 아시안들도 가세하고 양쪽 진영이 딱 나눠진 거야. 그래서 금주법 때 돈 많이 번 사람이 예를 들면 조셉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야. 그래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많이 또 뿌렸지. 본인은 나중에 영국 대사도 해. 하면서 자기 집안을 대대로 만든 다음에
아들을 대통령까지 시켰잖아.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이 됐잖아. 원래 제대로 된 와스프들은요, 앵글로색스는 이름이 자음으로 끝나요. 워싱턴, 링컨, 제퍼슨, 트럼프, 레이건, 카터 다 자음으로 끝나잖아. 모음으로 끝난 사람 없어요. 물론 미국 초창기에 일부 모음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이제 다 그 와스프라고 보고, 그거 말고 사실은 다른 아까 얘기한 아일랜드나 이런 것들 중에서 나온 사람은 처음이 케네디고 그 다음 또 없어. 없다가 또 하나 나왔지. 오바마. 근데 오바마는 아프리카니까 좀 상관이 없고, 어쨌든 메저리티들은 다 이름이 자음으로 끝난다. 그럼 반대로 끝나게 된 계기는 혹시 원래 도덕, 명분 이런 거 시작했잖아. 끝나게 된 계기는 돈이야, 돈. 왜냐하면 금주법까지 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돈이 안 되는 거야. 미국 세수 예전에는 3분의 1이 주세였어. 근데 그걸 없앴으니까 당연히 안 돌아가지. 테오도 루즈벨트가 1933년에 나 이 금주법 없애고, 다들 현타가 왔을 거 아니야. 이게 뭐 도대체 술은 술대로 다 먹는데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 루즈벨트가 오케이, 그럼 내가 공약으로 내걸겠습니다. 금주법 폐지하겠습니다. 당선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의 엄청난 그 장기 집권을 했던 사람이야. 미국의 4선 대통령 이 사람밖에 없어요. 1933년부터 우리 얄타 회담까지 있었잖아. 십몇 년을 한 거야, 대통령은. 그 다음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이 아까 얘기한 수정법에 더 추가됐어. 그래서 하여튼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금주법을 이제 없애고, 그렇지만은 미국은 연방 국가잖아. 그러니까 연방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각 주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또 그 주 안에서도 카운티마다 우리는 드라이 지역 할래라고 하는 주들이 있단 말이야. 카운티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카운티 지금도 있어요. 주 단위로 해가지고 금주법을 최종적으로 다 동의한 거는 맨 마지막으로 1966년도에 미시시피주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거고, 그 밑에 있는 카운티 단위는 아직도 금주법 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 거기서도 원래 마시는 사람들이 있겠네.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그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카운티에서 안 하면 옆 카운티에서 사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금주법 시절 때 그러면 위스키가 꼭 아니더라도 가장 뭔가 유행했던 술이라던 게 그러니까 아까 이거 럼 얘기했잖아. 럼으로 만든 칵테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뭐 스카치로 만든 칵테일 당연히 있지. 그리고 뭐 버번도 뭐 특히나 칵테일 많이 했지. 품질이 너무 낮아서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 제대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서던 하스피탈리티라는 말 들어봤어요? 남부의 환대야. 하스피탈리티가 환대거든. 그러니까 남부, 서던 하스피탈리티, 남부의 환대. 그럼 남부 사람들이 남북 전쟁 때 흑인 뭐에 어쩌고 하면 욕을 많이 먹었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되게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대접도 잘해주고 잘하는 사람들이야. 손님 대접을 되게 잘해, 남부에 가면. 그래서 대농장주들한테 가면은 뭐 이리 오너라 해서 들어가면 대접을 잘해주지. 백인들만.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호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3년 전인가? 그때 그 켄터키에 갔을 때 루이빌에 가면은 실바크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독일 계통이지, 이름이. 그 실바크라는 호텔이었는데, 원래 이제 남부의 환대로 아주 대표적인 그런 호텔이었어요. 개츠비 소설을 썼던 스캇 피츠제럴드가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은, 걔가 그때 군대를 갔으니까 걔가 주둔하던 부대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얘 맨날 이제 퇴근하고 또는 주말에 맨날 그 호텔에 가서 죽치고 있었던 거예요. 바가 괜찮으니까. 그 바 이름이 지금 그래서 개츠비 온 포스, 4번가에 있는 개츠비 바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제 거기서 나는 밥을 먹었지, 이제. 그레이트 개츠비에 보면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막 계단에 쫙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 그게 그 호텔이에요. 그 호텔은 알카포네도 많이 갔어. 알카포네는 시칠리아 마피아가 아니에요. 시칠리아 마피아들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뉴욕, 맨하탄 쪽을 꽉 잡고 있었고, 알카포네는 이제 나폴리 출신이니까 약간 좀 마피아로서는 급이 떨어지지. 그래서 얘는 시카고가 본거진 거야. 근데 금주법 때 알카포네가 왜 커졌냐면, 시카고는 캐나다랑 가깝잖아. 5대5를 통해서 바로 연결되잖아. 캐나다 위스키를 밀수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갑자기 커지니까 저쪽 그 맨하탄에 있는 시칠리아 출신의 근본 있는 마피아들이 보기에는 저건 또 뭐야 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 알카포네도 그 호텔에 자주 가가지고 밑에서 죽치고 포카를 쳤다. 근데 경찰이 갑자기 습격할 수 있으니까 알카포네 때문에 그 호텔에 가면 비밀 통로가 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요? 타이타닉 영화. 그 타이타닉은 사실은 1910년대에 침몰한 거니까 금주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영국이 큰 배를 만들면서 이제 대서양을 이제 왕복하는 배를 많이 띄웠잖아. 미국도 했겠지. 미국도 당연히 했는데, 금주법 때 영국의 그 여객선 회사가 대박이 난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배를 타면 한 일주일 타고 와야 되잖아, 영국까지. 대서양 횡단 일주일 타고 와야 되는데, 원래 배나 비행기는 그 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금주법이 적용이 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술을 못 마시니까 영국 배는 마실 수 있잖아. 그래서 다 영국 배만 타는 거야. 영국에 갑자기 그 여객선 사업이 아주 활발해졌다. 대신에 미국은
조선업이 되게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 럼 때문에 카리브해에 막 이 밀주 싣고 다니는 커피삭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온갖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할 거 아니야. 이걸 잡으려면은 미국도 해안 경비대가 또 발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부터 미국 이제 코스탈가드가 되게 발전한 거예요. 불함도 많이 갖추고. 그래가지고 조선소에 가면은 미국 해안 경비대용 군함을 만들고 있었어. 근데 더 웃긴 거 뭐냐면 그 같은 조선소에서 그 밀수선도 같이 만들어줘. 밀수하는 친구들은 돈이 많으니까 더 주는 거지 이제. 저 군함보다 더 빨리 가게 해주세요. 더 빠르게 하고 더 많은 배를 같은 조선소에서 똑같이 만들고 있었다. 그러면 커피삭이라는 금주법을 겨냥 그렇죠. 그때 나온 소리죠. 기획 상품인 거야. 근데 배 자체는 커티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빠른 배를 뜻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여기 브랜드로 딱 붙이면서 그동안에 조니 워커 이거 마셔서 지겨우셨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맛있는 좋은 위스키 만들었으니까 이거 많이 드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뭐 그런 거지. 그 친구 말고 금주법 때 나온 술이 뭐가 있어요? 금주법 때는 공식적으로는 술을 못 팔게 돼 있으니까 못 만들게 돼 있었으니까 없지 나온 게 당연히 없지. 그 당시에 그래서 잘 봐봐. 쌓을 수 있잖아. 금주법 때는 다 이렇게 병이 납작하거나 네모났어요. 경찰한테 안 걸리고 빨리 싣고 가려면 절거럭거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많이 실어야 되고 빨리 실어야 되니까 미국 법원 병들이 네모난 병들, 납작한 병들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동그란 병도 많이 나오지.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그런 병들이었어. 밤에 몰래 싣고 가는 거야. 문샤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이제 만들어. 왜냐면 이 증류를 하려면 불을 떼야 되는데 연기가 나면 낮에는 보일 거 아니에요. 밤에 증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문샤인. 그 말고도 많이 있지 이제. 예전에는 남자 가는 바가 따로 있고 백인 가는 바가 따로 있고 뭐 다 따로 줬어. 근데 금주법 시대에는 안 되잖아. 그냥 야 모여서 마시자고 해가지고 스피크이즈바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남녀노소가 다 들어가는 인종과 상관없이 다 들어가는 바가 된 거지. 그래서 바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되기도 했고 또 그 안에서 빅밴드 있잖아. 뭐 루이 암스트롱 뭐 그런 애들 있잖아. 그 재즈의 빅밴드들이 아주 활발해진 시기도 그때. 빅밴드는 원래 실내에서 빵빵빵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실내로 들어간 거지 이제. 하여튼 금주법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래서 이제 위스키 말고 와인이나 맥주도 사실은 금지됐거든. 0.5도 이상은 다 금지시켰어요. 와인이나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와인 회사하고 맥주 회사가 뭘 만들었냐 하면은 포도를 농축해가지고 포도 블럭, 포도 벽돌을 만들었어. 그거를 파는 거야. 혹시 여기에 잘못해가지고 효모가 들어가면은 포도주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설명을 딱 써가지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와인 제조 키트를 판 거지. 그러니까. 맥주 회사들은 몰트를 가지고 이제 뭐 젤리 같은 걸 만들었어. 혹시 여기에 효모가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절대 넣지 마세요라고 하고 팔았던 거야. 증류주는 집에서 만들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밑주를 사 마셔야 되고 알카포네한테 돈을 줘야지 이제. 우리 이제 금주법 시대에 마셨을 법한 그런 칵테일 부탁해보죠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바 남산 문어 바텐더 김민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칵테일은 금주법 시대에 많이 마셨다고 하는 말씀해주셨던 알카포네가 좀 즐겨 마셨다고 하는 사우사이드라는 칵테일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칵테일은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 칵테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주법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레스토랑 중 하나가 21 클럽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판매가 이루어졌던 그런 칵테일이기도 합니다. 금주법을 버텼는데 예. 그 코로나를 코로나를 못 버틴 거. 코로나를 네, 못 버틴 20년도에 닫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사우사이드라는 칵테일입니다. 아, 네. 네, 민트를 넣고 이게 좀 쉐이킹을 하면서 얼음끼리 부딪히면서 약간 머들링 되듯이. 그러니까 머들링을 잘하셨는데 저는 이게 럼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럼 베이스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칵테일은 클래식 칵테일이었고요. 두 번째 칵테일은 저희 시그니처 칵테일 중 하나인 섀도이 플라워필드라는 칵테일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 칵테일 역시 금주법 시대에 나왔던 그런 칵테일 중 하나인데 원래는 진이랑 꿀이랑
레몬 주스 이렇게 들어가는 좀 심플한 사워 타입의 칵테일이에요. 이거를 저희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만들 건데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보겠습니다. 꿀이 들어갔는데도 단맛이 과하게 느껴지지 않고 되게 밸런스 있게 맛있어요. 칵테일은 스시와 마찬가지거든요. 만들어 놓고 바로 마셔야 돼요. 칵테일도 1시간씩 버티면 안 돼요. 반드시 만들자마자 첫 모금을 마셔주는 게 바텐더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이제 금주법에 대해서 뭐 많이 아시게 됐죠, 오늘. 그럼 사실 금주법 얘기는 별로 안 했고, 딴 얘기를 많이 했네요, 오늘. 이거 뭐 같아요? 사전? 그렇죠. 약간 백과사전 같죠, 이렇게. 금주법 때 이거를 썼어요. 술이 아닌 척, 책인 척 하려고. 이렇기 때문에 술이 있어, 이렇게. 요즘도 이제 이렇게 이런 금주법 시대를 기념해가지고 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가 가끔 있어요. 이거는 아일랜드에 있던 어떤 툴라모어라고 하는 위스키 증류소에서 제가 사온 건데 술병도 이것도 네모나잖아. 네모나니까 이것도 놓고 적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 툴라모어도 그 당시에 이제 하여튼 어렵게 금주법을 버티고 살아남으려고 했지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알베니가 소유하고 있다. 도덕적인 명분을 기치로 내걸고 그렇게 금주법을 시행을 했지만 모든 그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엇나가는 어떤 행동이든 결국은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금주법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데 아직도 못 배운 것 같아요. 계속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물 흐르듯 우리는 술 흐르듯 순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지금 이제 금주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금주법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맛있는 술도 마시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놀 때 잘 놀고 순리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